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하다못해 완전적 걸로 바꿀 생각이라도 해야지. 그런데 네 뇌가 보이는 반응 봐봐. 내가 지금 요구를 했을 때. 뭔 말이냐면 2차 방정식을 할 때 판별식의 기하적 의미라고 해서 했었죠. 그래서 판별식은 꼭지점의 y좌표의 일부다. 그거지. 이거 완전적 걸로 바꿀 수 있죠. 뭐 좀 복잡해 보일 것처럼 보이지만 뭐 완전적 걸로 바꾸면 내가 완전적 걸인데 왜 바꿔야 되는지 완전적 걸로 당연히 완전적 걸로 바꿔야 지금 뭐 전제가 뭐야? 얘들의 존재는 그래프야.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거 아니니?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지. 그러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완전적 꼴이죠. 그럼 완전적 꼴을 하면 뭐 어떻게 되더라? x 플러스 2a분의 b 플러스 4a분의 마이너스 d d가 뭐야? k제곱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위에 줄에 기억이 있죠. 기억의 좌변을 이퀄 y로 두면 차함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기억의 방정식이지. 기억이. 그러면 기억은 뭘 어떻게 한 거야? 하면 위에 있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mx 플러스 n에서 mx 플러스 n을 옮겨서 우변을 0으로 만든 거죠. 여기 보세요. 우변을 0으로 만든 거예요. 이해 갔지? 그러면 원래 적혀 있어야 돼. 거기서 치자면 기억 윗줄에 적혀 있어야 될 방정식이 뭔가요? 가 되겠어요. 추측해 보세요. 추측해 보세요. 여기가 뭘까요? 추측된다. 손 들어 보세요. 추측된다요. 내리세요. 네, 지금 8명이 앉아 있는데 반이 안 되잖아. 여기서 이제 차이가 이미 벌어진 거지. 무슨 말이냐? 네가 교과서에서 그리고 앞으로 교과서는 들고 다니세요. 교과서에서 이 내용을 배우잖아. 교과서 똑같이 적혀 있거든. 이 내용을 배우잖아. 그 말은 이것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야. 왜냐하면 A가 B라는 거는 A가 주었을 때 B를 안다는 뜻이 아니라 B가 주었을 때 A를 안다는 뜻도 포함하는 거예요. 당연히. 등호는 양방향이에요. 선생님 이해 갔죠? 그러니까 지금 기억과 그 기억 위에 있는 방정식은 필요 충분 조건이죠. 진리집합이 같아요. 즉 해집합이 같다. 공통수학 2 명제의 단원 용어였어요. 뭐가 되는데? 하면 뭐야? 제목이 그거잖아. 분리하라고 미정계수를. 그럼 여기서 미정계수가 뭔데요? K죠. K죠. 그래서 이걸 분리해. 그럼 그걸 빼고 X제곱 마이너스 2X 끝이네. 이퀄 K X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죠. 이거 이해 갔나? 그래서 미정계수를 분리했어요. 자, 이게 뭘로 보이니? 이게 뭐죠, 현재? 이게 수능 관점이에요. 현재 매우 중요한 수능 관점이야. 차함수도 수능 관점인데 그거 다음 단계가 이 사고예요. 이거를 3차 함수 이상, 초월 함수 이런 데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뭐야, 이름이? 로빈이?
이 뭐야 이름이? KX 마이너스 2K. 이름이 뭐야? KX 마이너스 2K. 네가 얘기해봐. 추측해 보세요. 얘 이름이 뭐야? 아영이. 자, 선생님이 지금 뭐 얘 이름을 묻고 있죠. 이런 걸 이럴 때 사용되어야 할 능력의 이름을 해석이라고 해요. 해석. 사고는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기본이 비교, 그 윗단계가 이해, 그 윗단계가 해석, 그 윗단계가 조금 전에도 요구했던 추측과 질문이 되겠어요. 수능에서는 킬러 문항으로 갈수록 해석 그리고 추측과 질문 능력을 요구해요. 아니 뭐 수능 문제를 푸는데 질문을 어떻게 하는 거야? 문제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먹을 거야. 그랬을 때 질문을 스스로 하고 거기에서 답변을 스스로 하세요. 그래서 그 답변대로 접근을 해보세요가 수능 킬러 문항에서 너한테 요구하는 능력이에요. 아니 뭐 밑도 끝도 없이 문제를 보고 이해도 안 가는데 무슨 질문을 하라는 거야. 그런 걸 선생님한테 배우려고 하고. 이게 이름이 있죠. 교과서에도 적혀 있어요. 얘 이름이 뭔데요? 거기에 mx 플러스 n이에요. 아이씨, 지금 장난해. m은 2k고 n은 마이너스 2k인 거야. 자, mx 플러스 n의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죠? 제목에 직선이라고 적혀 있어요. 직선이라고 적혀 있어요. 직선. 얘는 뭐죠? 그러면 선생님 용어로는 그 교과서 용어로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원의 방정식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똑같죠? 그래서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가 되겠어요. 이해갔나?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죠? 자, 수능 관점이요. 잘 보세요. 수능을 잘 보는 학생은 이런 걸 봤을 때 사고가 여기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거는 자동으로 흘러가고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 공통수학이를 뭐 2순환, 3순환.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자동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야. 2순환, 3순환이 지금 처음 보고 있다. 선행을 뭘 했니? 맨날 똑같은 거, 그지?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해 안 가지만 풀고, 이해 안 가니까 그 다음에 뭐 해? 해설을 외우고. 그러는 거지, 뭐. 자, 이 직선의 이름이 뭐죠?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죠? 기울기가 K고 Y절편이 마이너스 2K 중2야? Y 콜 mx 플러스 n은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 그렇게 직선, 즉 1차 함수를 보는 관점을 제시하는 교육과정이 중2 과정이죠. 지금 중2야? 그럼 어떤 직선이죠?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매우 쉽죠? 매우 쉽죠? 오케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선생님 말하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용어는 공통수학 2에 나오죠. 정점을 지나는 직선. 정점이 뭔데? 정점이 2,0이죠. 2,0. 왜냐하면 얘는 y 콜 k x-2니까. 자, 사고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자동으로 보여야 돼. 특히 선행을 한 학생들은 이게 직선의 방식에서 배운 내용이죠. 물론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지 않아도 이 정도는 중학교 수준에서도 충분히 아는 내용인데, K를 묶어내면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가 K고 점 2,0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위치 관계야. 위치 관계는 뭐?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위치 관계는 뭐? 교점. 교점이 보이죠, 바로. 교점이 뭘로 보이니? 여기가 x절편이 0과 2. 여기 x절편이 2. 둘 다 교점이 2,0을 지나죠.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일단 곡선부터 그려보면 0과 2. 그래서 이 직선은 뭐 이걸 지나는 직선이지. 2,0 이걸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교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지나면 두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답이 뭐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다인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나한테 맨날 배운 사람은 곡선과 직선. 직선은 몇 종류? 두 종류. 두 종류가 뭐죠? 두 종류가 뭐야? 할선과 접선. 이게 할선이에요. 할선이라는 게 뭔데요? 분할, 쪼갠다는 거예요. 뭐를? 곡선을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으로 쪼갠다. 그리고 접선은 요게 접선이죠. 선생님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접선이 아닌 경우라면 무조건 몇 개에서 만나? 두 개.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접선의 기울기는 접한다가 판별식 이퀄 0이잖아. 거기 봐. 접한다 얘 뭐라고 돼 있어? 판별식 이퀄 0이잖아.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값이니까 계산을 통해 하고 계산 도구가 등식으로 주어져 있죠. 따라서 그걸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이 나오면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지.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구하는데요? 접하면 뭐 중근을 가지죠. 중근. 판별식 이퀄 0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다시 어디로 가? 요것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나? 당연히 판별식 이퀄 0을 써서 구해요. 그런데 계산 능력이 있다. 왜 계산 잘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 계산 능력이란 360 곱하기 24가 얼마죠? 계산 능력이 떨어지죠? 이씨발 그걸 내가 어떻게 계산해? 이런 계산 능력이 아니고 고등학교에서 수능 시험 범위를 수능 문제 출제 매뉴얼을 보면 1번 계산 능력, 2번 이해 능력, 3번 추론 능력, 4번 문제 해결 능력,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는 이 중에 한 곳에 반드시 속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중에 1번이 계산 능력이요. 그때 말하는 계산은 방금 같은 365 곱하기 24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런 거예요. 이게 계산 능력이 있다. 계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지. x-2로 묶어서 x-k 이퀄 0.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k가 2네. 따라서 k가 2네. 이게 지금 뭐 한 거지? 하면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선생님 이해 갔나? 이런 걸 계산 능력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판별식을 쓰지 않고. 물론 판별식이 지금 문제 상황이 매우 단순하잖아. 그래서 판별식을 써도 간단한데 문제가 단순하니까. 수능에서 요구하는 계산 능력이란 이런 걸 말해요. 여기까지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걸 미정계수 분리. 그래서 수능 관점이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누구가 봐도 단순한 문제죠. 그런데 학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이렇게 풀고 만족을 해. 근데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게 걔들은 이 질문을 봤을 때 이걸 지금 왜 묻지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 자기가 인간인지 챗 GPT인지 구분을 못하고 던지면 답변하고 끝. 챗 GPT는 답변이 끝나면 아무 상태도 아니에요. 그냥 초기 값으로 가만히 있어요. 질문이란 걸 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걸 왜 묻지? 그러면 그래프인데. 그럼 그래프를
2차 함수는 완전제곱 꼴 또는 인수분해 꼴.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줘야지.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 문제는 사실 선생이 한 게 아니고 모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야. 한번 같이 보겠어요? 거기서도 생각을 좀 더 시킨다라는 측면에서 한 거거든. 이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밑에 여학생이 있어요. 그 여학생이 있는 박스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2장 여학생이 있는 박스 부분 전체를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맞지? 잘못. 아니, 문제를 잘못 적은 거야? 여기 마이너스. 미안. 그럼 이게 마이너스면 이게 마이너스네. 이거만 고치면 되는 거야? 다 고쳐야 되는 거야? 씨발. 자, 그건 이제 다 지나가고 나면 얘고 지랄이야, 씨발. 빨리 얘기해야지. 선생님 쪽팔림이 극대화되도록 기다렸냐? 그지 같은 새끼야. 봐, 이게 교과서의 무서움인데 교과서에 이 얘기를 해놨잖아. 보면은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2일 때 한 점에서 만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보자라고 돼 있어. 네가 그러면 이 문제를 이거를 읽고 난 다음에 얼마나 진지하게 이걸 보겠니? 그냥 쉽네. 판별식 그리고 인수분해. 여기 있죠 이거. 판별식 인수분해. 그런데 문제는 선생이 제시한 거랑 거기서 제시한 게 다르지. 똑같은 내용을 선생은 이렇게 제시했는데 거기는 판별식을 쓰기 직전의 형태잖아 이게. 이렇게 제시되어 있죠. 이렇게가 어떻게 돼요? 이거. 그래서 뭐 얘랑 얘를 따로 지금 제시를 한 거잖아. 얘 같나? 얘 equal y. 얘 equal y. 그래서 제시가 된 거잖아. 교과서의 무서움은 이렇게 제시된 거 읽고 이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지?가 되겠어요. 이걸 지금 문맥 파악을 못하는 사람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갈 텐데 교과서에서는 이걸 제시하고 이쪽을 얘기하고 있잖아. 선생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일부를 제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수능 관점이다. 그래서 맨날 수능 끝나고 교육과정 평가 원정에 나와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교과서를 충실히 공부하는 학생은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하였다라는 말이, 이런 내용은 이렇게 읽으세요 가 되겠어요. 이해 갔나?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위에 문제를 봐. 문제 4번. 얘는 어떻게 풀어야겠니? 봐. 방정식. 이건 지금 손 들고 풀 이유는 없죠. 계산밖에 안 남았지. 네가 이제 이 문제를 보고 할 게 방정식. 이게 교과서 프린트 문제 4번인데 이게 더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잘 보세요. 쉬운 게 아니에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퀄, 지금 이걸 보고 난 다음에 방정식을 구성하는데 이렇게 x 플러스 k 이렇게 구성할 거잖아. 이거 이해 갔나?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 맨날 이 직사를 두 종류로 구분했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세요. 선생이 요구하는 게 뭔지 추측된다. 손 들어 보세요. 자, 이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그냥 보존만 하고 있느냐, 이런 장면에서 추론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거든. 지금 얘는 이렇게 되죠. x 이거 이렇게 바꿔야지. 중요해요. x 제곱 지금 아무도 못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퀄 k 이렇게 바꿔야죠. 왜 이렇게 하지? 미정계수가 이거야. 미정계수를 분리하라고. 지금 미정계수가 분리가 안 돼 있잖아. 이거는 K가 여기에도 있잖아. 그래서 미정계수를 분리하는 거고. 선생님 이해 갔나? 자, 직선은 또 뭐가 있느냐면 이거 중요해요. 이거 수능 관점이에요.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너희 뇌를 폭격하는 실전 학교에서 나온 거예요. 고1 학교에서 나온 문제를 볼 거예요. 직선이 뭐냐 하면 이거 무슨 직선이야? 정점을 지나는 직선. 다른 이름. 이 직선의 이름. 이 직선은 무슨 직선이야? 우리 수업 맨날 한 거지. 이 직선의 이름이 뭐죠? 개념이라고 내 인생에 없지. 그 개념을 해야 되는데 개념은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외우지. 안 외우니까는 이런데 아무 내가 뭐 동서남북 뭘 지금 저 새끼가 뭘 하는지 방향도 못 잡겠지. 그런데 문제는 시험에서 네가 이런 걸 스스로 생각을 해내야 돼. 얘는 뭐냐 하면 비스듬한 직선이에요. 얘는 뭐야? 얘는 평행한 직선이에요. 어느 게 더 쉽니? 당연히 평행한 직선이 쉽겠어요. 즉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어떤 관점이야? 한번 잘 보세요. 이게 2차 함수가 있지. 2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가야 돼? 하면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상태로 움직여야 되거든. 뭐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해 갔나? 그런데 이것도 직관적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거든. 어느 게 더 직관적이니 하면 이거지. 그래서 내가 비스듬한 직선은 이건 쓰고 지우겠어요. 비스듬한 직선은 어떻게 다룬다고? 문제에서 제시한 의미 있는 두 점. 당연히 뭐야? 교점을 말해요. 의미 있는 두 점을 기준으로 직각삼각형으로 쪼갠다. 이게 무슨 말이야? 비스듬한 직선은 평행한 직선, x축과 평행한 직선, y축과 평행한 직선으로 쪼개서 본다. 가 되겠어요. 이거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네가 쉬운 문제에서 네 스스로 하는 거야. 문제는 이런 문제에서도 네 스스로 하고 있어야 돼. 아영아 졸고 있는 거 아니지? 칠판은 계속 안 보고 거기가 위아래로 약간 왔다 갔다 해서. 그리고 이건 또 중요한 게 아닌데 계산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 중요해요. 중요해서 하는데 이렇게도 안 하지. 계산 능력이 되는 사람은. 그러면요. x제곱 마이너스 4x 이퀄 k 마이너스 1로 바꾸죠. 이게 제일 쉽죠.
이게 제일 쉽지. 제일 쉽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비슷한 것보다는 표현한 게 난데 표현한 것 중에서도 좌변을 봐. 이거는 머릿속으로 바로 그려지지. 물론 얘도 뭐 이 정도는 그런데 봐. 아까 전에 네가 이걸 딱 봤을 때 이거 딱 보였나 봐. 꼭지점은 이거 뭐 y 꼭지점의 x 좌표는 이거 y 좌표는 얼마냐? 자, 마이너스 3이다. 맞나? 마이너스 3인가? 플러스 4 마이너스 3이다. 이게 딱 보였냐? 근데 얘는 0과 4 보이잖아? 그러면 2 그럼 마이너스 4. 뭔 말이냐면 네 뇌 구조에 선생님 말을 하잖아요. 선생님이 뭐야? 발상은 뭐로부터 와? 발상은 구조로부터 오는 거야. 구조란 뭐야? 이론들의 의미 있는 집합이야. 이때 의미 있다는 건 좀 어려운 얘기라서 나중에 하고 그냥 너한테 의미 있다는 건 너한테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표현간 직설이죠. 얘도. 선생님 이거 미정계수 분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고 그냥 이건 통째로 미정계수야. 이런 걸 계산 능력이라고 그래. 계산을 더 수월하게 한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너 지금 이런 게 계산 능력이란 걸 지금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한테 듣지. 이 수학을 도대체 지금 몇 년째, 올해로 10년 차 아니냐? 초1 때부터 6년, 3년. 그리고 올해 이제 10년 차 듣는데 계산이 뭔지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 뭐 이게 도대체가 어쩌자는 거야. 알겠죠? 그럼 봐. 다시 돌아가서. 이게 딱 주어졌을 때 네 생각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 있었니? 여기서 끝나는 애라 저기까지 가는 애라 이미 저기까지 지나가는 애도 상당해요. 뭐요? 뭐 이런 애 있어. 이러는 거야. 이 접선의 기울기는 이 거리지. 그래서 갑자기 그것도 뭔가요? 이러는 애가 있어. 그거 맞는 말이거든. 곱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하면은 맞는 말이거든. 이 접선의 기울기는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 또 다음 단계거든. 그러고 있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니는 기껏해야 판별식 써가지고 생각한다 해서 멈춰. 그럼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레벨이 뭐 한참 다르죠. 한참. 지금 선생님 이거 어지로 한 거야?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걸 거꾸로 갔지. 내가 지금 이해한 거라. 그래서 너는 결과가 찐따박스리 그지야?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지. 네가 이런 복을 보고 뭔가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손을 놓는 순간 네 인생도 놓여지는 인생이 돼요. 항상 진지하게 공부를 하세요. 선생님이 계속 요구하는 게 이거지.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라고 그럴 때 반복을 해야 돼. 이런 거는 졸라게 반복하다 보면 얻어지는 깨달음이지. 이 문제는 쉬운 문제 이렇게 풀면 풀려하고 넘어갔을 때 그 문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그 문제를 이렇게 푼다는 기억밖에 없어. 그리고 그 문제가 안 나오면 못 푼다. 그리고 그 문제도 이 기억이 살아있기 전에 나와야 한다. 자, 이게 수능 관점이요. 주제는 뭐야? 미정계수 분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좁아지게 막 선생님 잠깐만요. 이거 한번 알려주세요. 기울기가 이게 어떻게 구하는 건가? 선생님? 몰라도 돼. 선생님 뭐가 빠른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모르면 지금 뭐 이 기울기 구하는 게 존나 어렵냐? 지금은 몰라도 돼요. 미분해서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알아둬야 되는 이유를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정리하세요.